안녕하세요. 몇 년째 집을 내놓았지만 이게 잘 안 팔려서 속상하고 좀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시라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죠. 저희 앞에는 이제 천궁 스승님의 1378강 집을 내놨는데 안 팔린다 이 법문 자료랑 또 관련 스터디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게 딱 당신의 고민, 그 상황과 바로 연결되는 내용들이거든요.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당신 상황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실마리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단순히 뭐 부동산 거래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요. 자료들을 보면 이동수라는 개념이 나오고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개인이 해야 할 공부는 뭔지,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자연의 원리나 법칙, 또 우리의 책임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거든요. 왜 움직여야 할 때 잘 못 움직이는 걸까?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? 이런 걸 좀 함께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당신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죠. 아니, 왜 내 집만 이렇게 안 팔리는 걸까요? 여기에 대한 스승님의 첫 답변이 상당히 뭐랄까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. 안 팔리도록 내놨으니 안 팔리는 거예요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이거는 뭐 외부 환경이나 조건 탓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바로 당신 내부에 있다. 이렇게 딱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. 자료에서도 보면 만약 당신이 요즘 답답하다, 갑갑하다 이런 걸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 자체가요. 바로 이동해야 할 그 시기를 놓치고 스스로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설명을 해요. 그러니까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아니면 뭐 가격이 안 맞아서 이런 외부적인 이유 이전에 내 안에서 뭔가 아직 딱 정리가 안 됐거나 망설임, 미련 같은 게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그렇죠. 스승님은 심지어 너무 오래 한 곳에 머물면 약간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사고가 터져서라도 원치 않게 이동하게 될 수 있다.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. 좀 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. 네, 그럴 수 있죠. 이게 변화가 필요한데 계속 외면하고 있으면 때로는 좀 외부적인 충격,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움직임이 강제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어떤 법칙 같은 것에 대한 경고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마치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요. 에너지 흐름이 막히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원리겠죠. 그렇다면 대체 이 이동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? 단순히 이사하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. 스승님 말씀 중에 공부할 것이 그만큼 많아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. 이 구절이 좀 핵심 같은데요. 네네. 요즘 한국 사람들이 뭐 옛날 조선시대 분들보다 훨씬 이동수가 많다. 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하시고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이동수라는 건요, 개인의 성장을 위한 어떤 필수 과정, 즉 공부와 직결되는 개념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공부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책상 앞에 앉아서 지식 쌓는 것,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.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내면의 깊이나 힘, 스승님 표현을 빌리면 그 질량을 키우는 거예요. 이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. 질량이요? 그 표현이 좀 독특하면서도 뭔가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. 단순히 아는 게 많은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네요. 어떤 내적인 힘, 무게감 같은 걸까요? 네, 맞아요. 질량이라는 게 이제 개인이 내면에 쌓아온 어떤 지혜나 경험, 또 포용력,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총체적인 내적 역량,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그 진략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스승님 가르침에 따르면요, 이 질량이 부족하면 결정을 잘 못 내리고 망설이게 되는 거죠. 그게 바로 우유부단함으로 나타난다고 해요. 아, 우유부단함? 네, 마치 그 배가 안정적으로 가려면 적당한 무게의 짐, 그 밸러스트가 필요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 내면에도 이 질량이라는 게 충분히 쌓여야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파도를 헤쳐나갈 힘, 그리고 결단력이 생긴다는 거죠.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계속 움직이는데 질량이 부족하면 그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하고 그냥 정체되어 버린다. 이런 원리입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, 뭐 삶을 잘 운영하는 지혜 같은 거네요. 조선시대에는 뭐 칠대가 한 집에 살기도 했다는데 그땐 이동이 적었지만 그건 당시 사회가 좀 단순했고 종족 보존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개개인이 훨씬 더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하면서 내면의 그 질량을 키워야 하는 시대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다면 당신이 느끼는 그 갑갑함 있잖아요. 그게 어쩌면 이제 그만 여기 머물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공부를 계속해라 하는 내면의 어떤 신호, 사인일 수도 있겠군요. 네,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.
정체된 상태에서 오는 그 불편함이라는 게 결국 성장을 위한 변화, 즉 새로운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내면의 목소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세대의 역할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스승님은 선조들이 주로 유전자, DNA를 잘 보존하는 데 힘썼다면 지금 우리 세대, 특히 홍익인간의 사명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책임이 있다.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. 심지어 마지막 후손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? 아, 그 마지막 후손이라는 표현이요. 그게 이제 과거 방식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.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하는 시작점의 세대다.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선조들이 씨앗을 잘 지키는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그 씨앗을 바탕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품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. 새로운 열매. 네. 더 이상 과거의 유산에 그냥 기댈 수 없고 스스로 빛을 내야 하는 세대다. 이런 어떤 책임감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. 스스로 빛을 내야 한다. 이거랑 관련해서 그 삼성과 3대 이야기 예시 드신 게 좀 인상 깊었어요. 1대 창업주나 2대 경영자의 업적만으로는 부족하고 3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역할을 잘 해낼 때, 그럴 때 비로소 그 가문의 진짜 가치가 완성되고 그 빛이 선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. 뭐 이런 내용이었죠. 네,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. 진정한 존경이나 가치라는 건 과거의 업적을 그냥 물려받는 것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고 현재 세대가 자기 자리에서 올바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다. 이겁니다. 3대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오히려 1, 2대의 노력마저 빛이 바를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스승님께서 윗대 거를 팔아먹는 거는 끝났다.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. 과거 영광이나 유산에 안주하는 시대는 지났으니 이제는 당신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존경을 만들어가야 한다. 이런 강력한 메시지죠. 이게 비단 뭐 대기업 가문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. 당신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쩌면 그 집에 대한 과거의 어떤 기대치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금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요. 현재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뭐랄까 스스로 빛을 내는 자세일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아주 적절한 해석이십니다. 과거의 가치에 너무 얽매기보다는 현재 나의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라.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 현 세대의 공부이고 또 책임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넘어가 볼게요. 스승님께서 자연은 0.1mm도 잘못 안 합니다.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우리가 처한 환경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주어졌다. 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솔직히 이 부분이 당신께는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몇 년째 팔리지 않는 집을 눈앞에 두고 이 상황이 완벽하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. 네, 정말 중요한 질문이시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오해하시거나 반감을 가지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. 근데 여기서 완벽하다는 의미가요. 모든 게 내 뜻대로 술술 풀린다.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, 그 문제 상황조차도 당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.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. 최적의 조건이라고요? 어려움이? 네, 스승님의 관점은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어진 환경을 제대로 읽고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혜 부족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질량의 부족. 그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지금 이 집이 안 팔리는 답답한 상황 자체가 내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주어진 일종의 교재 같은 거다. 이런 말씀이신가요? 그 속에서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 혹은 깨닫지 못한 뭔가가 있다는 건가요? 바로 그렇습니다. 네,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환경을 바꾸려고 막 애쓰기 전에요.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내면을 먼저 깊이 들여다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집을 팔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는 그 우유부단함 있잖아요. 그건 역시 내 안에 질량이 아직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죠. 질량 부족의 증거. 네, 질량이 충분히 차오르면 그냥 자연스럽게 뭘 해야 할지 알게 되고 결단해서 행동하게 된다. 이렇게 설명하십니다.
결국 모든 책임과 해결을 실마리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. 상황을 탓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도대체 나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좀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한다 이런 거네요. 어쩌면 그게 뭐 집값에 대한 내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고요. 그렇죠. 혹은 뭐 그 짐에 얽힌 어떤 감정적인 미련이라든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. 당신의 경우에는 어떤 점이 해당될지 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정확합니다. 중요한 것은 외부 조건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현재 이 팔리지 않는 상황이 당신에게 어떤 종류의 공부를 요구하고 있는 건지 파악하는 태도. 그것이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오늘 저희는 집이 팔리지 않는 당신의 고민에서 출발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단순히 외부 환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면의 준비 상태 그리고 질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. 또 이종수라는 것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공부의 과정이라는 그 깊은 의미. 네네. 그리고 과거의 기대에는 시대는 지나고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우리 현 세대의 책임.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은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고 문제는 그것을 활용하는 나에게 달렸다는 자연의 법칙까지 천공 스승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여러 각도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자료들 전체를 쭉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거인 것 같아요. 삶에서 겪는 어떤 정체라든지 이동 같은 사건들을 그냥 표면적인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더 큰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.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나 자신을 잘 조율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라는 제안이죠. 결국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, 그 열쇠는 뭐 시장 상황이나 다른 누군가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내면에 있다.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그 답답했던 마음에 좀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드리고 앞으로 나아갈 어떤 실마리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스승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이 지금 이동시켜야 할 것은 어쩌면 그 물리적인 집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집에 얽혀있는 당신의 어떤 낡은 생각이나 미련 혹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내면의 어떤 질량은 아닐까요?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